사실 뭐 6년이라고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첫 번째 1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양쪽으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제 2년차가 됐을 때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? 저도 실제 투자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그렇다면 지금 또 그동안 투자하시면서 또 이제 강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보셨을 텐데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못 되는 그 기준이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? 제일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투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있어요. 간절함도 있어요. 그 각각의 이유는 다르겠지만 거기서부터 투자를 일단 시작은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부자로 가냐, 경제적인 자유를 달성하냐의 그 차이점은 그 간절함을 내가 행동으로 만들 수 있는 거가 핵심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행동이라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보내는 지금 이 순간, 이 시간이 그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한 거와 연결이 되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냥 많은 분들은 나 되게 간절해. 나 되게 우리 가족을 뭔가 부자로 만들고 싶어. 나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꼭 있어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행동을 보면 그냥 이전에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거든요. 맞아요. 그냥 뭐 이렇게 이전에 살던 대로 살면서 그냥 강의 한번 듣고 그냥 뭐 책 한 번 읽고. 근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자기 네. 만족을 하죠.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. 근데 저는 내 간절함을 하루에 되게 이렇게 눌러서 넣을 수 있는 그 행동과 이렇게 뭐라 그러지? 단결? 이라고 해야 될까요? 다짐. 다짐. 되게 다짐.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요하지.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던 가장 큰 간절함이 그 월급쟁이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었었어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었거든요. 대학교 졸업하고 그냥 월급 잘 나오는 회사 들어가고. 근데 그렇게 살았을 때 10년 후에 내가 사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냥 너무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는 그 삶 자체가 저한테는 좀 리스크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 간절함을 이제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묵묵히 채워나갔죠. 근데 그런 이제 차이점이 저뿐만 아니라 그때 같은 시기에 듣기 시작했던 분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. 이유는 다 있다, 진짜. 네. 그러고 보니까. 그렇죠. 모두가 각자의 다 사정이 있고 네. 다 처한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하지 못할 이유는 다 있어. 다 가지고 그럼요. 있어요. 핑계를 대자면. 말과 행동이 다른 거네.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또 분명 좀 넘어가기 어려운 마의 구간이 그 슬럼프 같은 게 또 오거든요. 근데 이제 6년차 투자자로서 좀 그 각 시기마다 좀 중요한 것 한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사실 6년이라고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놓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네. 우선 첫 번째 1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양쪽으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보통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책을 읽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또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가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초보 투자자 1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이걸 계속 그냥 반복하는 거 매일매일 이런 것들로 시간을 채워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지름길로 가려고 막 사람들이 정보만 얻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지름길로 가려다가 이제 못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. 맞아. 그래서 저는 1년 차에는 그냥 기본을 지키면서 묵묵히 가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. 이제 2년 차가 됐을 때는 조금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공격적인 투자? 물론 개인마다 뭐 그런 투자금의 상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실력을 이제 퍼포먼스로 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2년 차 때는. 그래서 저도 실제 투자하고 한 2년 정도 됐을 때 종잣돈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깔고 앉아있던 돈을 투자금으로 만들었어요. 그때 제가 전세금으로 한 3억 정도 이제 깔고 앉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처음 투자 시작할 때는 그냥 그 돈을 깔고 앉아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 돈을 뭔가 현금화했을 때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. 맞아. 그러니까 어려워. 총알이 더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더라고요. 그래서 한 투자 시작하고 1년 지나고 2년 차 될 때 전세자금 대출을 일으켰어요. 그리고 그 돈으로 전세를 이사를 가고 이제 현금화를 해서 그거를 투자금으로 이제 활용을 했죠. 그때 제가 한 2억 정도 깔고 앉아있던 돈에서 현금화를 했고 그 돈으로 한 3채 정도 투자를 했었는데
거기서 나온 이제 자산이 지금은 굉장히 영향이 크죠. 제가 30억 이상 만드는데 좀 포션이 많이 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2년 차가 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투자금 만들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들을 생각을 해서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 투자의 채수나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을 늘려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3년 차 정도 되면 좀 주변에 돌아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. 3년 차가 되면 아마 대부분 투자가 그냥 일상이 되었을 것 같거든요. 그냥 밥 먹듯이 투자하고 밥 먹듯이 현장 가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내가 투자에 집중할 수 있게 노력해줬던 주변의 가족들, 뭐 이제 지인분들한테 좀 신경을 쓰면서 좀 특히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, 어떤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시간의 순서에서 우선순위로 넣고 가는 게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네, 쌍둥이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. 아. 네.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무래도 이제 그 하루하루 정말 이제 생존이 목표가 됐었을 것 같아요. 요즘 어떻게 잠은 좀 푹 주무시나요? 많이 좋아졌어요. 쌍둥이들이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많이 아. 좋아졌고. 지금 몇 개월 됐죠, 애들이? 지금 아이들이? 11개월 됐어요. 다음 벌써? 달이 이제 1년. 네, 원래 출산한 지 남의 아이는 더 빨리 1년이고. 커. 돌이야 벌써? 네, 다음 달이 돌이에요. 돌인데, 진짜 근데 너무 귀여워요. 너무, 지금도 너무 보고 귀엽지. 싶네요. 네, 보고 아이들이 싶지. 또 2명이 막 요새 한창 이제 의사편이 생기니까 막 싸우고 이러는데, 진짜? 너무 귀여워요. 네, 그래서 너무 귀여운데 사실 쌍둥이 출산하고 투자 생활하면서 이제 투자자로 다시 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이죠.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. 예전에는 둘이잖아. 네, 그치. 둘이니까.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가 자면은 좀 쉬거나 내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애들이 패턴이 다르잖아요. 그럼 그치. 한 명이 자면 한 명이 또 또 놀아달라고. 아, 그러니까 그게 대박이다. 이제 하루 종일 육아인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내가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를 정말 고민 많이 했고 다행히 좀 고민한 결과를 많이 세팅을 하기 시작했어요. 작년 하반기 때. 그래서 전 첫 번째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육아 시스템을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걸 좀 만들었어요. 그래서 뭐 하루 중에 오후 3시간 정도는 돌봄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. 그 시간에 제가 나가서 독서실 가거나 뭐 근처 이렇게 현장 가거나 이런 것들 하면서 조금 저만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, 육아 이외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정말 그 조용하지만 집중할 수 있는 저만의 시간을 아이들이 자고 나서 이제 밤 늦게나 아니면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좀 가지려고 해요.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10시에 자고 7시에 딱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그 사이의 시간 중에서 한 2-3시간이 뭐 10시부터 1시까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4시에 일어나서 7시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사실 뭐 강의 준비나 이런 거 다 했던 것 같아요. 강의 준비나 투자 관련된 진짜. 공부하거나 이런 것들 다 이제 했던 것 같아요. 했던 것 같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되게 좋더라고요. 왜냐하면 뭔가 이전에 투자자로서의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맞고 주말 같은 경우는 주변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요. 일단 쌍둥이니까 기본적으로 2명이 무조건 필요해요. 그렇지. 한 명은 1시간 이상 볼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가족이 총 동원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저 남편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니 그리고 이제 저희 뭐 형님 그리고 제 동생 형님,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플랜이 있어요. 한 달에 주말에 누가 와서 봐줄 것인가. 그러니까 토요일마다 누가 와서 가족 중에 아이들을 케어해 줄 것인가 하는 그 플랜을 한 달마다 이제 한 달 단위로 짜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주말마다 이제 보러 와주시면 저도 주말에 이제 나가서 뭐 이렇게 투자 활동하거나 강의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처음에 저는 제가 엄마니까 제가 아이들을 항상 케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났잖아요. 그렇게 한 3-4개월 지나니까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즐거워하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지만 되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꼭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. 내가 오히려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아이들과 보내는 그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. 또 저도 충전이 되니까. 그래서 지금은 좀 도움 많이 받고 주변 분들 시간 확보해서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대단하십니다. 그럼 네. 일단 그 가족분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. 관계도 상당히 노력을 좀 네. 별도의 노력을 진짜 신경 많이 그래서 써야겠다. 하셔야겠네. 제가 예전에 그 직장에서 관계를 잘 다졌던 노하우가 있잖아요. 한 번씩 쏘나요? 그래서 쏩니다. 빵, 일단은 저희 부모님께 용돈을 좀 기본적으로 드리고요. 그 가족들께 이제 주기적으로 이렇게 선물이나 이런 것들 좀 드리면서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게- 노력을 하고 왜냐면 있어요. 그냥 아니, 얻는 건 없어. 아니 그리고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선물 돈으로 해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기 또 네. 마음이 들어있는 네,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거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 표현이지. 같아요. 그러니까 표현이 그냥 선물일 뿐인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게 가족의 핵심인 것 도움도 같아. 맞아, 맞아.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 맞아요, 무너지더라고요. 맞아요, 음. 맞아요. 그래서 괜히 오해하실까봐. 네. 그게 아니라 네. 아니 고마운 거 아는데 고마운 거 알아도 말 안 하면 몰라. 내가 힘들 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 말이 맞아, 나온 맞아, 거야. 맞아, 음. 맞아.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거지. 고맙다는 말 표현, 오늘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근데 그것도 같아요. 너무 말로만 하면 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거지.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야 돼요. 네.